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우입니다. 자, 오늘도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는 17일까지 주말 휴일 동안에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비가 오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고요. 영동 일부 지역엔 또 강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또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삼토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어제 개막식을 했고요. 17일까지 원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리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원주시가 강원 오페라하우스의 원주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국철도 노동조합이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 시민들은 줄어든 열차 운행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강원도 내 시멘트 물류 차질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강원도 내 열차 운행률은 평일 기준 여객 열차는 62.9%, 화물 열차는 1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도집행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어제 열렸던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간담은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 사전 교감을 통해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28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대회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새로운 기술과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한늘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도지사 소속 기구예요.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위원회. 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이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김진태 지사의 친이들을 구성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최근에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이번 조례안은요, 도정의 추진 방향과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거나 혹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 자문 역할을 맡을 위원을 2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임 최문순 도정의 자문 역할을 담당했었던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이 40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가 200여 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니 친위제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릉의 국민의힘 최승순 도의원은 혹여 도지사의 사조직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다음 선거를 앞두고 세력을 포석하기 위한 보훈 인사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자문기구라고 한다면은 모여서 뭔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죠. 200명이 넘는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뭐 절대 다수당이 현재 또 국민의힘입니다만은 같은 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하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여 명이나 되는 자문기구를 어떻게 설치를 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반발이 만만치 않자 자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역 안배와 인적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국민의힘 문관위원 도의원도 역시 위원장 등으로 선임될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잘 선정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지적은 했습니다만은 뭐 상임위원회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역시 통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크더라도 수당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문수당 상당하겠는데요? 네,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요. 도는 이번 위원회 회의 참석 또는 자문수당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연간 9천만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여 명 가운데 50명가량은 공모하고 또 이외에 도의회와 강원도 실국,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길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사도의 선례들은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는데 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이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 좀 살펴보겠는데 내년도 4월 총선을 겨냥해서 아무래도 도 내에서는요, 이 춘천권이 가장 뜨거운 또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뭐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입지자들이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 명인데 여론조사가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총선 열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뜨거워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부터는 정당별 공천심사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에 있을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이 여론조사, 개별이 돌리는 여론조사의 빈도수는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3일이었는데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이 두 곳의 지역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유무선 방식의 전화가 돌았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과 함께 여야 후보의 가상 대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와 지난해 대선 지지 후보 등을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갑선거구 후보로는 노영우 현 비례대표 의원과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 그리고 최상현 전 강원도 의원과 허인구 전 GM방송사장, 강대규 김혜론 변호사가 거론이 됐고요. 을 선거구 후보로도 한기호 현역 국회의원과 허인구 전 GM방송사장 2명이 선택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여야 가상 대결에서는요.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현역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허인구 전 지원사장, 그리고 을 지역구에는 최무순 전 강원도지사와 허인구 전 지원사장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허영 의원 또 이제 최무순 전 지사 좀 약간 그 굉장히 좀 단순화된 그런 그 대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여기에서는 또 허인구 전 지원방송사장 현재 또 당직도 맡았습니다만은 이 갑을 중에 어느 곳으로 가느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그 연계되는 여러 가지 그 선택지가 또 변화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좀 지역장과 관계자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올해 처음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개별이 돌리는 여론조사가 훅 돌았기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게 도대체 누가 돌린 것이냐, 뭐 어떤 목적으로 돌린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좀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또 내년 총선의 공천 경쟁이 좀 포문이 열렸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입지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첫 여론조사가 돌면서 그 결과에도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춘천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다수가 몰리면서 공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당과 언론사가 아닌 개인 입지자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하반기로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말에 또 한 번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입지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동시에 또 이름이 도니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에 접수된 여론조사 신고 건수는 이날 춘천권, 갑을 이렇게 두 건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개별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입지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들 이 성수기네요. 예. 자, 또 다음 달 11일부터 국회가 국정감사에 이제 돌입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군요. 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17일 경기도, 19일 인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3일은 충청남도와 대구시, 그리고 24일 또는 25일 이 둘 중에 한 날짜에는 전라북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각각 현지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조만간 확정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현지 감사는 5년 만입니다. 2020년 당시에 현지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 감사는 김진태 강원도정의 첫 감사이자 올해 6월에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내년 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3월이었죠. 김진태 도지사의 일과중 골프 연습 논란, 그리고 지난해 9월 말에 불거졌었던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등에 대한 질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진태 도정뿐만 아니라 최문순 전 강원도정에서 불거졌었던 알펜시아 입찰 과정의 담합 의혹, 그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또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도 이번에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비롯해서 국회는 도청에 이어서 강원경찰청에서도 현지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야, 지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들을 보니까 또 여야 간에 엄청나게 또 논쟁이 벌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같은 날 전라북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이 양쪽으로 행안위 위원들이 나눠져서 가게 되는데요.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문제가 되어 있었고 또 강원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느 방향으로 여야 의원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질문의 좀 방향과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들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겠네요. 어떤 이야기를 오고 가는지. 자, 강원도가 지난 6년간 도민들로부터 잘못 거둔 지방세가 3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강원도가 지난 6년 동안요, 잘못 거둔 지방세가 3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거둔 총 지방세는 1,10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안위 소속의 국민의당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지방세 과오납은 52만 8천 건으로 1,146억 6천만 원입니다. 이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거나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잘못 납부한 경우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인데요. 납세자가 이 중에 납부하거나 자동차세 선납 후에 소유권 이전 등 이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요, 과오납 현황을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강원도는 약 6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40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33억 원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북은 27억 3천만 원, 그리고 울산은 7억 8천만 원, 부산은 7억 6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행정기관이 과오납을 안내하면 납세자가 5년 이내에 위택세에서 신청해서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우택 의원의 경우에는 과오납 예방을 하는 게 먼저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방을 위해서 세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의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자료관리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는 건가요? 본인이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한우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2023 원주 삼토 페스티벌이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오늘 17일까지 축제가 계속되는데 오늘 또 그 현장 소식 분위기 전해드리죠.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삼토 페스티벌 어제부터 열렸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축제 소개에 앞서 삼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삼토의 명칭은 한자로 흑토자가 3번 겹치는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법정 기념일인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인데요. 이런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촌과 도시 민간의 화합장을 마련하기 위해 삼토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제의 구성원이 농업인들이라는 게 삼토 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농촌지도자 원주시 연합회 원현호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축제 첫날인 14일 오늘에는 생활 동아리 경연대회와 지역 예술인을 초청한 버스킹, 삼톤 노래자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국악을 주제로 한 버스킹 공연, 읍면동 대항 연자방아 돌리기, 전통의 농악놀이,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알뜰 경매, 삼토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인 16일에는 토요일이고 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는 원주시 학생사회치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마술 공연,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인 전국 가족 요리 경연대회, 대형 가마솥 비빔밥 나눔 행사, 삼토 장사 선발대회, 농산물 알뜰 경매, 삼토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축제의 마지막 날인 17일 일요일에는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연자방아 돌리기 결승전, 떡매치기 체험과 떡 나눔 행사, 축제의 막을 내리는 폐막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축제장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현장에서 즐길 수 있을까요? 네, 개막식이 진행됐던 어제는 삼토 노래자랑과 원주시 생활동아리 경연대회, 지역 예술인을 초청한 버스킹과 같은 각종 공연들로 축제의 막을 열었는데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신나는 공연도 보고 농특산물까지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삼토 페스티벌에서는 원주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다양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로컬푸드 매장인 삼토 마켓과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푸를 이용해서 계란 꾸러미를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우리 지역의 쌀로 떡매치기도 체험해보고 또 허수아비를 직접 만들어 경연대회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악을 주제로 한 버스킹 공연과 읍면동 연자방아 돌리기, 전통의 농악놀이,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 알뜰 경매, 보고 먹고 즐기는 삼토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개막식에서 만나본 시민분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매년 이렇게 와요. 뭐 농민 축제고 이렇게 또 어떤 이런 시민들이 또 어우러지는 어떤 축제를 해가지고 좋아하죠. 뭐 노래자랑도 즐겨보고요, 공연하는 거 즐겨보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거, 먹거리 이런 거 즐기는 모습도 즐겨보고요. 매년 와야죠. 뭐. 그냥 막 팜플렛 붙어 있고 이러길래 그냥 지나가는 길에 노랫소리도 들리고 해서 그냥 들러왔어요. 농산물 같은 거 많고 해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막 먹거리 전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가 홍수 때문에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오히려 농산물도 많이 팔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또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좀 가족들과 함께 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문하신 김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도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원주시에서는요,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17일까지 이 시민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기획예산과장이죠. 강지원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원주시 예. 강주원입니다. 예. 자, 현재 원주시가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옛 종축장 부지입니다만은 일단 오페라하우스 좀 설립이 됐을 때 기대효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저희 그 강원도에는 그 현재 그 강원대학교에 있는 백령아트홀이 한 1,600석의 그 공연장으로 유일하게 1,000석 이상의 이제 공연장이 춘천에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94년도에 개관이 돼서 지금 많이 노후화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뭐 춘천은 사실 강원도의 북쪽에 좀 치우쳐져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강원도 인구의 약 한 24%가 원주 시민으로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이런 원주를 포함한 강원 남부권역에는 이런 1,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강원 오페라 하우스가 건립이 되면 고품격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강원 남부에. 그리고 강원 혁신도시 그 정주 여건도 개선되죠. 오랜 동안 그 문화적인 그 어떤 좀 부재 이런 속에서 좀 혁신도시의 임직원분들이 많은 좀 불만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해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쇼핑 욕구로 그 수도권을 향하는 이런 우리 그 시민들이 원주에서 이런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사실 해당 부지가 뭐 도 소유였다가 또 강계공으로 갔다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때 이제 그 각 기관들의 의견차로 제대로 진척을 보지 못했었죠. 이제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정식으로 또 도에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6일에 또 직접 이제 원광수 시장이 이 김진태 지사에게 요청했습니다만은 현재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저희가 그 도 입장을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다만 이제 그날 그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우리 지역의 그런 강원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그런 염원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사님께서는 우리 지역 그 사회 각계각층에 잇따른 지지 성명과 뭐 여러 가지 그 염원을 담은 그런 그 뭐 현수막 등 이런 사항들을 좀 보시면서 이게 뭐 너무 놀랍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아울러서 정말 이게 강원 오페라 하우스는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매우 사실 긍정적인 그런 사인으로 이렇게 저희는 인식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도의 고위 공무원께서도 원주와 그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 이제 설문조사가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17일까지 돌아오는 1월까지 진행됩니다만은 이 설문조사 진행 취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조사한 내용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8일부터 17일까지 강원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이제 설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 시설을 그 경험한 적이 있는지, 또 향후에 이런 강원 오페라 하우스가 건립이 되면 뭐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싶은지, 그리고 또한 건립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자유 의견을 좀 받고자 지금 설문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네. 사실 지난 3월에 저희가 원주시에서 살기 좋은 이유 및 불편한 이유를 시민들께 설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불편한 이유 첫 번째가 이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 여가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사실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최근 5월 30일부터 이제 운행이 된 그 혁기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좀 대응은 됐는데 뭐 해소가 완전히 된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이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간의 시간이 좀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 시민의 의견을 좀 모아서 마음을 담은 그런 그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제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좀 많이들 참여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설문조사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오시면 설문조사 배너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 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시고요. 또한 이제 온라인으로 설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읍면동 사무소를 가시면 그곳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담아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마음을 다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제 좀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실 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지원 원주시 기획예산과장이었고요. 자, 9월 15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